에? 이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참, 돈 쓸 데도 없다. 누가 이런 걸 사냐?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정말 이거 왜 사나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구매해버렸다가 너무 만족해버린 레노버 블루투스 10키리스 키보드입니다. 보이시나요? 빨콩. 가장 먼저 간단하게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식 이름은 레노버 블루투스 10키리스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109,620원에 구매를 했고요. 현재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쿠팡에서 품절 상태인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얼마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 블루투스 5.0, 안드로이드, 윈도우, 그리고 맥북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최대 2개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C로 충전을 하고요. 한 번 완충하면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배송 받자마자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째 방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무게는 460g으로 일반 스마트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키보드 치곤 가볍지만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에 비하면 조금 묵직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장점, 제가 써보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느낀 거 바로 여러분 딱 보이실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트랙 포인트. 지금 제 화면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요거 하나 보고 산 겁니다. 사실 싱크패드란 노트북 아시나요? 정말 그 디자인이 바뀌지 않기로 유명한 그 노트북,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미국에 있는 경제 관련 회사에서 임원들이나 사무직 직원들이 쓸 법한 그런 노트북 디자인.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직원들이 이 싱크패드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우스를 안 만지고 이런 걸 건드리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저게 도대체 뭘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랑 동일하진 않지만 마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트랙 포인트, 일명 빨콩이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쭉 당기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겁니다. 마우스 우리가 조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움직여서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중에서도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휠을 굴려서 하는 마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리뷰머신 처음 시작했을 쯤에 그런 마우스를 샀다가 팔아버렸었는데 트랙볼 마우스라고 볼이 있어가지고 볼 이렇게 휘휘휘 굴리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걔를 쓰면서 참 힘들었던 게 엄지손가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엄지손가락이 저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마우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 마우스 특징이 뭐예요? 손목으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고노믹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이 살짝 덮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목에 덜 무리가 가는 마우스라서 지금 얘만 한 4년째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도 손목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손목이 아프긴 한데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얘는 손가락만 대고 쓱쓱쓱쓱 좌우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손목이 아플 일이 없죠. 저는 지금 맥북 에어 2022년 그램 데스크탑 이렇게 총 3개의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맥북 에어예요. 맥북 에어의 키가 뭐 무난무난합니다. 그런데 맥북 에어는 키보드보다는 트랙패드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트랙패드가 일반 노트북들에 비해 훨씬 넓고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쓱 한다든지 3개로 쓱 한다든지 이렇게 좌우로 한다든지 트랙패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액션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말 재밌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맥북을 쓰면서 굳이 마우스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맥북을 산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맥북이랑 마우스를 연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데스크탑은 키보드가 있고 옆에 마우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필수죠. 그래서 키보드를 치다가 마우스를 조작하려면 이렇게 오른쪽에 손을 옮겨서 슥슥슥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키보드를 또 치고 이렇게 손이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행동 반경이 좀 넓어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얘를 쓴 뒤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밑에 마우스가 있긴 하지만 마우스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포토샵으로 미세한 작업할 때 아니면 계속 얘만 써요. 그냥 얘만 이렇게 두고 키보드 치다 마우스 컨트롤하고 얘로 포인터가 되는데 그럼 클릭은 어떻게 하냐? 얘를 꾹 누르면 되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아래에 보이시나요? 좌클릭, 중간 클릭, 오른쪽 클릭 다 있습니다. 클릭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쓰다가 좌클릭, 더블 클릭 가능하고요. 우클릭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내려야 된다. 그럼 가운데 있는 스크롤 키 눌러서 빨콩을 쓱쓱 눌러주면 정말 부드럽게 잘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굳이 내 손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모든 컨트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간편하죠. 그렇다고 이 조작감이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마우스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 손목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확실히 컨트롤이 좀 잘 됩니다. 미세하게 잘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손가락으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컨트롤이 잘 될 것 같지만 이 빨콩의 감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게 미세한 컨트롤까지 가능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고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르면 좀 천천히 가고 힘을 좀 줘서 누르면 빨리 움직이고 이거의 조작감은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반 마우스보다는 훨씬 조작감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 조작감은 떨어질지 몰라도 손이 굳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요 위에서만 놀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데스크탑을 쓰면서도 노트북을 쓰는 것 같은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점 두 번째, 키감입니다. 사실 저는 키감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그냥 노트북에 있는 걸 그대로 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키감 아무리 좋아봤자 노트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레오폴드의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쓴 지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컴퓨터 사면 오는 그런 삼성 키보드 쓰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청축 키보드 이게 좋다고 어디선가 듣고 청축 키보드 그게 뭔데? 기계식 키보드 나도 한번 써보자 구매했다가 어우 너무 시끄러워. 내가 키보드를 치는데 시끄러워서 못 쓰겠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좀 조용한 애가 있다고 해서 적축인가 칼축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를 샀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소리 어때요? 괜찮죠?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잘각잘각거리는 좋은 느낌. 재밌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칠 때 뭔가 이렇게 게임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솔직히 블루투스 키보드 이거 뭐 키감 그냥 그렇게 찌라고 싶어서 딱 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키감이 좋지? 이래서 사람들이 디자인을 포기하면서까지 싱크패드를 쓰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키감은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 느낌이 좀 고급진 꼽꼽꼽꼽 꼽히는 느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각사각거리는 그 잘각거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어딘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녀석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탁원 느낌? 약간의 그 살짝의 반동이라고 해야 되나? 누를 때마다 살짝 튕기는 느낌도 있고요. 그냥 플라스틱을 치는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사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칠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서브로 한번 써보자 한번 경험해보는 거지 뭐라고 생각해서 책상 위에다 딱 두고 이 위에다가는 기존 키보드 그대로 두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젠 얘만 쓰고 있습니다. 기존 키보드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안 씁니다. 얘가 키감이 너무 좋아서 얘만 써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 펑션 키입니다. 여기 보시나요? 펑션.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다양한 펑션 키들이 있죠. 노트북에선 음량 조절이나 뭐 밝기 조절 이런 거 다 펑션 키로 하죠. 펑션 키 누르고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데스크탑도 펑션 키가 있는 키보드를 쓰면 펑션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이 레오폴드의 얘도 보시면 펑션 키 보이시죠? 있지만 지금 위에 보면 뭐 표시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일반 키보드입니다. 펑션 키 키를 누르고 뭔가를 눌러서 뭐 화면 밝기를 줄이던지 음량을 줄이던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써있어요.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뭘 눌러야 할지 몰라서 안 씁니다. 아니지, 못 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위에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화면 2개 이상 연결했을 때 그걸 복제해서 보여줄지 뭐 이런 거 등등등 다양한 펑션 키가 있어서요. 그냥 노트북에서 쓰던 것처럼 그대로 펑션 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량 조절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음량 조절할 때 마우스 포인터 쭉 내려가지고 윈도우 하단 작업창에 있는 그 음량 버튼 눌러서 조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얘로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 바로 눌러서 조작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펑션하고 ESC를 같이 누르면 펑션 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시 F1, F2, F3, F4 원래 쓰던 대로 쓸 수 있고요. 다시 펑션 ESC에서 펑션 락을 해제해주면 그때부터는 펑션 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얘가 백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식 키보드만큼 경쾌한 타원을 가진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굳이 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빨콩 저 같은 경우에 댓글도 많이 쓰고 대본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키보드 작업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를 써보니까 진짜 평소보다 키보드 치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작업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빨라진 건 아닌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행동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단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펑션 키가 있죠. 원래는 여기 컨트롤이 있거든요. 원래 기존 노트북들은 왼쪽 아래 끝에는 컨트롤인데 얘는 펑션 키가 들어있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컨트롤 C 눌러야 되는데 펑션 C 누르고 있고 컨트롤 V 눌러야 되는데 펑션 V 누르고 있고 제가 맥북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맥북은 또 배치가 다르거든요. 맥북은 또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를 넣어야 되고 커맨드 C 막 이런데 그래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윈도우 기본 키보드 맥북 키보드 배열 그리고 싱크패드 블루투스 키보드 배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펑션키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위아래 요 키 있죠? 요 키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습니다. 아 얘네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로 올리려고 하다가 자꾸 페이지 다운을 눌러버리고 위로 가기를 하려다가 자꾸 페이지 업을 눌러버리고 오른쪽으로 하려다가 자꾸 페이지 다운을 눌러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좀 몇 번씩 생기더라고요. 이건 뭐 키보드가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외에도 단점을 찾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단점을 느끼지 못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후기에서 단점을 꼽아주던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받침대. 얘의 내구성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금방 부러져 버렸다, 본드로도 잘 안 붙는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서만 써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쓰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여기가 미끄럼 방지 마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모든 끝에 미끄럼 방지 마감이 돼 있어서 이건 참 세심하고 디테일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가장 큰 장점 블루투스라는 거. 사실 이 기계식 키보드 제가 정말 좋아해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을 빼놔서 그렇지 선을 연결했으면 아우 지저분해. 데스크탑 환경 아무리 깔끔하게 해놔도 이렇게 줄이 쭉 나와있으면 아우 지저분해. 그런데 얘는 딱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책상에 두고 쓰면 되니까 정말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안드로이드랑 윈도우 왔다 갔다 동시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랑 일반 USB로 여기 보시면 USB 동글이 있습니다. USB 동글로 연결할 건지 블루투스로 연결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조작이 간편하고 연결도 쉬웠다는 거. 총평을 한번 하자면요, 가격이 10만원대로 조금 높긴 합니다.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에 비하면 좀 비싸요. 하지만 이 빨콩이 주는 매력이 정말 커서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고요. 10만원 좀 비싼데 좀 저렴한 거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유선 모델은 반값입니다. 5만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깔끔한 작업 환경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콩만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선 모델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고요. 싱크패드 노트북을 직접 사봐서 경험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걸 써보고 싱크패드 노트북도 한번 사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는 블루투스 키보드였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